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듈화를 다룬다고 했죠. 모듈화를 다루는데 조금 다르게 모델을 한번 만든 다음에 모듈화를 시켜볼 거예요. 일단은 먼저 GraphQL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모델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리 이제 모델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게시판 같은 건데 포스트라고 해서 게시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요 타이틀 TITL 타이틀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어, 예. 이 글을 쓴 사람이 있어야겠죠. 뭐 나중에 추가를 한다면 뭐 리플 시스템을 달거나 추천 시스템을 달거나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작가는 어떤 식으로 모델이 결정될 거냐면 이 사람은 NAME 네, 네임이 있을 거고 너무 못 썼네요. 다시 네, 네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사람의 포스트가 있겠죠. 포스트가 되겠죠. 여러 가지 포스트일 테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저희가 이제 쿼리를 날려요. 쿼리를 슉 날렸는데 우리가 포스트라는 포스트들의 집합 어떤 포스트가 있는지 게시글을 다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하겠죠. 야, 너 다 땡겨와 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럼 포스트가 하나씩 해서 여러 가지 포스트에 배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포스트 안에 넣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 봐. 이거요, 이거. 자, 물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포스트라고 해서 여기에 타이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작가 정보가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얘한테 특별히 아이디 이건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작가 정보를 어떻게 받느냐는 우리의 결정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용자의 뭐 토큰이나 이런 걸 준 다음에 그걸 파싱해 가지고 포스트에다 진짜 때려 박을 수 있어요. 진짜로 때려 박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어서가 호출이 되면 어, 이쪽으로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를 가서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값만 다시 반환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도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직접 뭐 박성준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여기에 어서에 관련된 테이블에 가서 이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게 어떤 연결된 고리 하나를 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포스트에 특별한 아이디가 붙듯이 얘한테도 사실은 어떤 아이디가 붙을 거예요. 그럼 그 아이디를 여기에 연결시켜 놓는 거죠. 얘의 아이디를 여기에 연결시켜 놓는다. 그럼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걸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코드로 돌아가서 얘기를 더 해봅시다. 자, 오늘은 몽고스를 연결을 안 해보려고 해요. 몽고스를 안 하고 저희 초심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거 다 없애고 더미 데이터도 다 없애고 우리 이제 서버의 기본 단위 이거라고 했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도 없앨게요. 컨텍스트도 없애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이제 우리에게 정의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스키마 쪽에서 type definition이랑 resolvers를 얘네들을 구현해 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모듈화를 한번 해보죠. 자, 모듈화를 해볼 텐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기를 날릴 거예요.
여기를 날려서 서버.는 되게 퓨어하게 둘 겁니다. 되게 퓨어하게 둘 거고요. 얘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면 import 스키마를 가지고 오는데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요. 스키마 쪽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index.js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executable 이게 필요가 없어졌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붙여놓고 여기서 export default make executable 쉐마라고 스키마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type definition이랑 resolvers를 해서 보내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던 그 전에 코드가 스키마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서버.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서버.는 이렇게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키마 쪽에서는 이제 type definition이랑 resolvers를 이제 해야 되는데 리솔버는 그냥 간단하게 좀 이따 구현을 해보고 폴더를 하나 만들죠. type depth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새 파일 하나를 둘 거예요. 자, 새 파일 하나는 어떻게 둘 거냐면 일단은 막 types라고 할까요? types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를 넣기로 했죠. post랑 assert 두 가지를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일단 한번 보죠. post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타입을 정해줘야 돼요. 타입.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텍스트여야 하죠. 그쵸? 그러면 export const post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당겨와 주죠. type post는 시작됩니다. 이제 type post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글의 제목,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가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얘 저자는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얘 string, title도 string. 그 다음에 얘가 문제인데 얘가 이거가 되죠. 그쵸? 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타입 중에 포스트를 구현한 거죠. 그럼 post.js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새 파일 또 열어서 뭘 정의해 줘야 되냐면 .js. 자, 얘를 또 구현해 줘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얘가 이렇게 한 다음에 type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name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post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post의 배열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string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뭔가가 걸리죠. 얘네 두 개를 한꺼번에 조합해줄 index.js를 만들게요. 여기에는 어떻게 할까요? const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쿼리라고 할까요? 쿼리 한 다음에 type 쿼리 라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쿼리에서 post를 요청하면 post의 배열이 돌아올 거예요. 배열이 돌아오는데 얘를 위해서는 import states
어서가 필요하고 포스트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잘 보세요. 쿼리에서 포스트가 필요하니까 포스트를 부르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 필요한 게 포스트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index.js에 와 있는데 이게 쿼리가 포스트를 바라니까 포스트가 오면 되겠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포스트에 가보면 여기서 모르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export 콘스트를 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상해진단 말이죠. 여기에서 어써 이게 뭐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포스트가 필요하네 가 된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포스트 export 어서를 보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이 쿼리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럼 얘는 이제 쿼리가 완벽하게 짜진 걸 테니까 디폴트 쿼리를 내보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import query from type of definition에 있는 녀석으로 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쉐마를 넣어서 해보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yarn start. 자, 일단은 이제 에러가 날 게 확실하죠. 이건 분명히 뭐 에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확실히 이제 오동작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에러가 났죠. 일단 여기 한번 보죠. type of definition이 정의가 안 됐대요. 그럼 가볼까요? 자, 우리가 이걸 쿼리라고 불렀는데, 그럼 여기에서 얘를 type of definition으로 바꾸고 다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솔버가 없죠. 그러면 일단 더미용으로 const resolver 아무것도 안 넣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리솔버에서 안 넣게 된 상태로 다시 넣어보면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쉐마에서 포스트가 안 찾아진다라는 거거든요. 포스트가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요. 텍스트예요. 사실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export default 이렇게 배열 포스트랑 어서를 같이 내보내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내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얘도 어서가 필요하죠. import from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어서와 포스트를 내보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포스트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았다고 쳐보죠. 그럼 console log 포스트는 뭘까요? 자, 한번 보죠. 포스트가 또 안 나왔다고 하네요. 저장을 안 했네요. 어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이시나요? 어서, 네임, 포스트. 포스트는 타이틀, 텍스트, 어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얘를 받아서 이제 어떻게 가냐 하면 쿼리 포스트를 한꺼번에 내보내면, 자 이제 여기에서 왜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보시죠. 네. 여기에 undefined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스트는 어서를 참조하고 어서는 포스트를 참조하죠. 이런 식의 참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배열로 반환하라고 하면 참조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인터프리터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함수의 형식. 그러니까 이 펑션이 됐다. 그래서 얘를 부르면 얘가 이렇게 반환할 거다. 그 다음에 어서에서도 마찬가지요. 참조의 형식으로 이렇게 순환 참조가 된다 싶으면 이렇게 펑션으로 감싸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순환이 없죠. 순환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나서 일단은 쿼리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까요? 로컬호스트 IQ에 쿼리 쪽, 죄송합니다. 쿼리 쪽에 한번 보죠. 쿼리 쪽에 보시면 포스트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널로 들어오죠. 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리솔버를 넣어볼까요? 리솔버를 여기죠. 여기죠. 리솔버를 한번 넣어보죠. 쿼리에서 들어오는 거죠. 쿼리에서 들어오는 거고, 포스트라는 쿼리의 요청에는 return 타이틀 제목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제목과 텍스트가 필요하죠. 텍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어서를 요청하지 말죠. 우리 요청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얘를 배열로 보내기로 했으니까 배열로 묶어줘야겠죠. 그러면 가서 테스트 해보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더미 데이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또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더미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까요? 더미 데이터. 자, 더미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죠. 포스트 데이터, 포스트 데이터라고 합시다. 배열. 그 다음에 얘한테 고유로 정해주는 아이디가 있겠죠. 1번이라고 할게요. 오름차수는 쭉 정리된다라고 생각하고 1번 글, 그 다음에 텍스트도 텍스트라고 하고, 어서에 대한 정보를 넣어 놓죠. 어서에 대한 정보를 넣어 놓을 텐데, 얘가 지금 어떤 정보일 거냐면 아이디, 저쪽에 연관되는 어서 아이디일 거거든요. 이렇게요. 어서 아이디랑 연결되는 걸 테니까 얘는 1번이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한 5개의 글이 있다라고 해보고, 5, 그 다음에 여기도 2, 3, 4, 5, 5, 4, 3, 2. 그 다음에 얘 1번 1번이 쓰고 얘는 2번이 쓰고 얘는 3번이 쓰고 1번이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콘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주면 되죠. 리턴도 필요 없고 포스트 데이터즈를 보내면 돼요. 자, 이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유저 데이터, 어서 데이터라고 할까요? 어서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디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저쪽이랑 맞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서 아이디가 이렇게 연결된다. 그러면 1번이 있을 거고 네임 1번 작가라고만 해놓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작가는 총 3명이니까 2번 작가 그 다음에 3번 작가라고 해놓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저장하고 부르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프리티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어서에서 이 작가의 네임들까지도 같이 보겠다. 죄송합니다. 이름까지도 같이 보겠다 라고 하면 여기 이제 어서라는 것에서는 널이 생겨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잠깐만 이제 보시죠.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쿼리에서 포스트를 요청했죠. 그런데 포스트의 타입에서 한번 보세요. 포스트에 관련된 타입에서 어서라는 건 우리가 몰라요.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위에서 정의해줘야 알아요. 그럼 포스트를 처리하는 애 입장에서는 타이틀 끌어올 수 있어. 텍스트 스트링이니까 끌어올 수 있어. 어서? 근데 난 몰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포스트 타입 안에서 어서라는 게 있었죠. 보세요. 포스트 안에서 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에서 첫 번째 인자가 뭐라고요? 페어런츠라고요. 페어런츠예요. 그러면 얘를 누가 불렀을까요? 포스트를 누가 불렀을까요? 들어오면 포스트가 불렀을 거예요. 그냥 아이템이라고 해볼까요? 아니, 페어런트 파 이렇게만 해볼까요? 그래서 콘솔 로그 하고 파를 찍고 나서요. 얘는 리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죠. 네임 작가라고 해서 그냥 더미로 리턴을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에서 포스트 쪽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타이틀 그래 찍고 했는데 어서에 관련된 건 내가 몰라.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때 얘를 실행시킬 함수의 아버지는 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함수예요. 그러면 얘의 아버지는 얘 안에 있는 거죠. 포스트 안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코딩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코딩을 해주죠. 뭐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할까? 옛날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옛날 방식으로 어서 데이터지에서 특정한 하나를 보내면 되는데 그거는 어서 데이터지에서 find index에서 얘가 이제 펑션으로 줘야 되죠. 펑션으로 줘야 되는데 그냥 데이터라고 할까요? 데이터를 받아서 리턴 뭐랑 리턴도 필요 없죠. 뭐랑 같아야 되냐 하면 파에 어서 아이디랑 데이터에 언더바 아이디랑 같을 때 리턴을 하면 돼요. 그래서 걔의 배열을 잡아서 던져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번 작가, 1번 작가, 2번 작가, 3번 작가, 1번 작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더 편하게 하려면 여기를 파가 들어올 테니까 여기를 author id 라고 받아서 바로 처리해 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데이터에서 id만 언더바 id만 뽑아다가 그럼 여기를 또 바로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author id와 언더바 id가 같은지 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코드가 조금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작가 정보를 더 받아야 된다, 작가 정보에 대해서 더 받겠다 라고 하신다면 뮤테이션이 아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더 추가해 주면 되겠죠. author에서 author name string 이걸 하면 author 한 명을 반환해야 해요.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얘 쿼리는 실행될 수 있는 것인가 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써 주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른다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uthor도 넣어서 보낼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진짜 실제로 어떻게 동작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제대로 들어와 있나요? 제대로 들어와 있어요. 네임과 포스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그냥 다 무조건 다 함수입니다. 아니면 한 파일에 때려 박거나 이렇게 처리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author를 만들었죠. 그러면 쿼리에서 author가 들어온다. author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해놨죠? 여기서 author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페어런치가 들어올 텐데, 페어런치 첫 번째는 무조건 페어런치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전 페어런치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언더바로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arguments가 들어올 텐데, arguments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뭘까요? name이죠. name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건 이제 리턴 해야죠. 리턴도 필요 없죠.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author 데이터에서요. author 데이터스 find index에서 author가 들어올 텐데 우리 여기에서 또 배운 거 써먹어야죠. 언더바 id가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주냐 하면 언더바 id와 아니죠. 언더바 id랑 같으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name 이렇게 해주면 저 앞에 name이랑 이 앞에 name이랑 겹쳐져요. 스코프가 겹쳐지기 때문에 요거 그냥 그럼 우리 하나는 포기하죠. au라고 할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au의 name과 name이 같으면 걔를 반환해라 가 된 거예요. 자, 그럼 해보죠. author name 1번 작가. 네, name이 나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name이 아니라 이 사람이 쓴 글도 보고 싶어요. post 라고 해서 때리면 타이틀과 텍스트가 가서 배열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배열로 안 돌아오죠. 왜냐하면 마찬가지예요. author를 불렀을 때 여기 포스트가 있는데 얘가 포스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리솔버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author
안에서 만약에 포스트라는 녀석을 찾게 된다면, 여기에 콤마 빠졌죠? 포스트란 녀석을 찾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를 정리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인자 역시 페어런츠예요. 그럼 페어런츠에서 받아와야 될 건 뭐냐면 이름이 아니라 아이디죠. 그럼 여기에서 언더바 아이디를 받아올게요. 언더바 아이디를 받아와서 여기에서 필터를 걸까요? 필터를 걸어서 여기에 맞는 것만 반환시키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리턴은 포스트 데이터즈에 필터를 걸어서 어떻게 해줄 거냐 하면 포스트 하나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포스트 하나가 들어왔을 때 얘가 참거짓으로 반환되면 되죠. 그럼 언더바 아이디와 포스트가 아니라 포스트로 들어오는 게 낫겠나? 포스트 닷 어서 아이디가 맞으면 맞는 것만 필터링 해서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1번 작가가 쓴 거는 1번, 2번, 5번이 되고 2번 작가가 쓴 거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일단 여기 이제 리솔버도 우리가 모듈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거의 의미가 없는 지금 제가 모듈화를 하고 있는데요. 얘를 뜯어다가 파일 index.js라고 하고 여기에 붙일게요. export defaults 라고 하고 이렇게 보내고 얘 파일 하나하나도 사실은 다 분리한 다음에 여기서 받을 수 있겠죠.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포스트 얘를 이렇게 뜯어요. 그래서 새 파일 post.js 라고 해놓고 export default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어쏘가 왔네요. 어쏘가 왔네. 자, 여기에서 뭐죠? 포스트 안에 있는 거죠. 객체고 그 다음에 포스트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죠. 제가 뭐 하고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import post라고 말하고 여기에 어서가 아니죠. 제가 미쳤나봐요. 포스트라고 하고 여기에서 포스트를 받아다가 포스트라고 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서도 파일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고 얘 export default 라고 해서 js 라고 해서 여기에서 어서라고 하고 여기도 어서라고 붙여주면 이렇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나면 모듈화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리솔버를 받아가면 돼요. import resolvers 라고 하고 그럼 resolvers에서 그냥 받아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모듈화가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뜯어갈 수 있거든요. 쿼리 다 들어있죠. 돌려볼까요? 예. 이게 지금 더미 데이터들이 이제 흩어졌죠. 리솔버 안에서 더미 데이터들이 흩어졌거든요.
더미 데이터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러가 나요. 이런 형식을 이제 유지하시려면 여기에서 컨텍스트 데이터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DB랑 연동이 되면서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